소변을 참지 못한다.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다. 소변 줄기가 점점 약. 일상 탐구 생활. 플랜 포이어. 과정 리뷰. 우리는 낯설지만 편안한 줌에서 만났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각자의 일상에 묻어난 자아와 취향을 함께 질문하고 발견하며 내 물건, 내 공간에 깃든 나를 새롭게 들여다보았던 나날의 기록. 워크숍을 진행한 플랜 포이어는 지금 이곳을 위한 계획이란 의미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경험을 계획하고 경험에서의 배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체이다. 일상탐구 생활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었으며 3회차로 짧고 굵게 나를 이해해보는 시간이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궁금하다면 만화작가 전지의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시 워크숍으로 돌아와서 1회차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함께 일상기록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줌을 통해 화면 속으로 만난 참여자들은 조금 서먹했지만 이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일상탐구기록지라는 이름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북바인딩 시간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침묵과 분주한 손을 선물해 주었다. 전시장에는 북바인딩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서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만들었던 기록지를 볼 수 있다. 북바인딩 준비물, 실, 바늘, 종이, 본드, 송곳, 집게, 쪽가위, 고무패드, 붓, 쇠자. 2회차의 주제는 나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준비물도 있었다. 바로 일회용 카메라와 두꺼운 솜 이불 하나가 너끈히 들어갈 아주 큰 가방. 나를 둘러싼 물건을 통해 나의 취향을 발견해보는 시간이자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었다. 카메라를 통해 나의 일상 중 기록하고 싶은 순간을 찍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큰 가방 속에 넣어보고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그마한 핸드폰 사이즈의 레트로한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총 27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마지막 3회차에는 나의 주거 궤적과 공간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만든 일상탐구 기록지 안에 나의 공간을 그려보았다. 정확한 치수를 위해 줄자를 보내주었지만 다들 눈대중으로 익숙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렸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좋아하는 공간과 가장 심리적으로 먼 공간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일상탐구 생활에서 오고 간 수많은 질문 중 몇 개를 추려서 소개해본다. 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어디서 그 물건을 처음 보았나요? 3. 얼마나 당신과 함께 지냈나요? 4. 당신에게 그 물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5. 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나요? 6. 나를 둘러싼 물건이 나의 취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연관지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나왔던 이야기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플랜 포이어 정다연에게 기록, 아카이빙이란 계속 무형의 것들, 형태가 없는 게 흘러가는 아쉬운 마음에 계속 뭔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하고 노세요? 뭘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한 번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정말 제가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의 취향을 알면 그래도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소비가 또 줄어들면 그것도 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거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머니랑 떨어져 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되게 어머니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자취가 남아있는 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상에서 조금 더 나답고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있으면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을 자신에게 둔 사람에게 집이란 그 자신의 면면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어쩌면 이 일상탐구 생활이라는 워크숍의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놓치기 싫은, 놓치기 아쉬운 장면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건, 어떤 방식으로건 그걸 기록해보는 것 어떠세요? 일상탐구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나를 이해하기 워크숍은 서로에게 오고 간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 속에서 미처 소중한지 몰랐던 일상 속 나를 알아갈 수 있던 워크숍이었다. 나다움,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술, 마음 스튜디오, 과정 리뷰. 줌 화면 속 그때와 그날에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스케치북을 채우고 튀기고 뿌리고 찍으며 마음껏 표현했다. 우여곡절 끝에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으로 만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화했고 아트 오브 제 바바를 통해 자유로움을 온전히 담아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야. 워크숍을 진행한 마음 스튜디오는 공간, 그래픽, 상품, 제품 등의 프로젝트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그룹이다. 원래 나를 표현하기 워크숍 초기 기획 의도는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실험해볼 수 있는 작은 공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었다. 마음껏 만들어보고 마음껏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청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즐겁게 고민하고 대화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놀이 같은 예술을 경험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방을 실현하긴 어려워졌고 급하게 비대면으로 틀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 스튜디오는 각 참여자에게 워크숍에 필요한 재료를 보낼 수 있도록 키트를 제작하였고 외관까지 화려한 가로 세로 모두 25cm에 네모난 정사각형 박스 안에는 번호가 매겨진 재료들과 3일치의 간식 그리고 가이드북이 들어있다. 키트 구성 1회차 간식, 2회차 간식, 3회차 간식, 12색 아크릴 물감, 일회용 앞치마, 크기와 색이 다양한 스티커, 미술용 스케치북, 미니 팔레트, 물컵, 3색 라인 테이프, 5cm 유리관, 가이드북, 각기 다른 모양의 가운데 구멍이 뚫린 나무 블록 5개, 그리고 그 블록을 끼우는 중심축.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숨겨진 미적 감각을 발견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감을 끼얹고 흩뿌리는 예술가 잭슨 폴록의 선의 요소를 가진 액션 페인팅,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의 점을 사용한 패턴, 그리고 추상주의 대표 화가인
마크 로스코의 면을 채운 색으로 표현한 감정까지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색, 형태, 질감, 표현 방식과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비대면으로만 진행한 2회차와 다르게 마지막 회차는 참여자의 의지로 인해 대면으로 만날 수 있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내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 어떤 제한도 없이 키트 안에 들어있던 오브제에 마음껏 표현을 했다. 아트 오브제의 이름은 바바라고 지어졌다. 뜻은 사실 모르겠다. 그냥 바바라서 바바라고 한다. 전시장에서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참여자에게 보냈던 키트와 제각각의 바바들이다. 감각에 집중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직접 쌓아볼 수 있으니 마음껏 예술성을 발휘해보기를 바란다. 누구는 좋아하는 순서대로, 누구는 싫어하는 순서대로, 또 누구는 그냥 이렇게 꽂아보았다고 한다. 아무렴 어때?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 그게 이 워크숍의 의미였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술에 꼭 누군가를 위한 해석과 의미가 있어야 하나? 이 워크숍의 전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본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야. 굿즈 제작을 통한 셀프 브랜딩, 지질학적 베이커리, 과정 리뷰, 나의 감각과 정체성을 반영한 로고를 직접 만들어보고, 웹사이트와 동대문, 그리고 방산 시장을 뒤져가며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픽했다. 내가 만든 로고를 어디에 넣을지, 상품은 어떻게 배치할지, 기획부터 판매까지 섬세하고 또 험난한 여정이었던 플리마켓 오픈기. 지질학적 베이커리는 베이킹의 과정으로 지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시각예술 작업으로 전시, 워크숍,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워크숍의 시작은 이렇다. 자기 PR의 시대라고도 하는 지금, 개인 작업을 변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굿즈를 떠올리게 되었다. 굿즈는 인물, 기업, 캐릭터, 장소 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주제로 제작된 상품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굿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장애예술에 있어서는 대부분 작업 순서가 어떤 작가의 그림 또는 작품을 받아서 제3자의 손을 거쳐 스마트폰 케이스나 거울 또는 텀블러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 워크숍에 참여한 예술가들 중 굿즈를 제작했던 사례 또한 어떤 물건에 자신의 작업이 어떤 크기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선택을 함께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총 6회차로 되면 과정이었다.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것, 스스로의 브랜드를 고민해보고 로고를 만들어 보았다. 심플함, 대부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로고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와 점 하나의 크기에도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완성된 사인 4색의 로고를 갖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굿즈를 제작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쇄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해 제작하는 방법이다. 물건 표면에 인쇄가 되는 형태로 텀블러, 티셔츠, 자석, 스티커, 에코백, 열쇠고리, 틴케이스 등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그 위에 완성한 로고를 인쇄하여 제작하였다. 두 번째는 직접 발로 띄는 방법이었다. 각자의 로고를 다양한 크기로 인쇄하여 쇼핑의 메카,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갔다. 좁은 골목을 누비며 마음에 드는 모자와 목도리,
양말과 수건 등을 골랐다. 모자만 해도 캔모자, 벙거지, 털모자, 비니, 짧은 비니 등 모양도 디자인도 색상도 크기도 제각각이라 이리저리 써본 뒤 소비자의 심리와 개인의 취향 중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장 무난한 것을 고르기도 하였다.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산 물건을 다 들고 이번엔 방산시장 2층에 있는 자수상가로 이동하였다.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로고를 자수로 원단에 놓는 순서가 남았다.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와 어떤 색의 실로 자수를 놓을지까지 확정을 하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 우리들만의 플리마켓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물건의 이름과 가격 그리고 소비자, 바로 셀러로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루 단 2시간을 운영한 마켓이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한 뒤 포스터와 리플렛을 만들었다. 다음은 참여 작가들이 직접 쓴 소개이다. 사실 글쓰기를 하게 되면 여러 번의 교정을 거치게 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작가의 고민과 생각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정체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글을 정리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았다. 작가 소개 김태민. 난 그림물감이 좋아요. 난 그림물감을 보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물감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혼자서 물감에 적힌 색 이름을 공부하여 한국어, 영어를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물감 색깔 이름을 외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물감 색 이름은 저절로 외워져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나는 그림 그릴 때가 행복해요. 김현우 픽셀김. 안녕하세요. 현대미술로 배우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현대화 로고, 대상들의 브랜딩과 역사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픽셀들은 구상하고 현대의 작품을 한 개인의 대상적으로는 실험과 타인의 요소가 많으신 분들이 연구하고 제 그림으로 로고와 브랜딩의 사회에서 찾아볼 거나 어떤 이미지의 단위이고 노동적인 로고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로고가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3.1절 있고 광복절은 대한독립만세로 로고가 생깁니다. 3.1절에는 만세로 로고도 있습니다. 픽셀김은 그냥 픽셀김입니다. 이민희 인경. 인경이라는 이름은 저의 호에서 가지고 왔어요. 인경이라는 원래 의미는 어진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호인데 작업을 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지혜롭게 보는 법을 작품과 제 행위에 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어질인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 결합된 뜻이에요. 어질다는 의미가 지혜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어질다는 뜻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주로 지혜라는 뜻을 쓰고 그 말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색은 한자 어질인에서 삼태극을 떠올렸어요. 하늘과 땅,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어요. 앞에 소리 이응이 영어의 인과 한자이니 소리가 같아서 어떨 때는 밖에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내 안에서 판단하는 생각을 꺼내는 작업이 예술이고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인을 넣었어요. 또 기억 모양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가지고 놀다가 우선 모양이 나왔는데 색깔을 보면 삼태극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울처럼 보이고 동그라미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주와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우주 리유니버스. 지구집주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의 스페이스라는 의미다.
그 공간의 자체가 생명력을 부여하는 유한성과 마주하는 현존체함을 보여준다. 어떤 공간이든 우리가 파동과 진동을 감지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은 생명의 혼에 담겨져 있다. 수많은 별빛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롱한 별과 찬란하게 빛을 보이는 이들에게 당신은 삶, 매 순간 이미 빛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4인 4세계 굿즈들이 이음센터 3층으로 배송이 되었다. 우리는 책상을 정리하고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정한 순서대로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매대를 정리했다. 밖으로 나가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단위 플리마켓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실제 화폐가 아닌 이음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1이음부터 5이음까지 가격을 정하였고 각자에게는 10이음씩 주어졌다. 생각보다 활발하고 시끌벅적한 시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에 웃음꽃이 피어나왔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선물로 하면 딱 좋을 거예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예쁘다, 예쁘다. 참여자들의 굿즈 이름도 즐거웠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김태민 작가의 짙은 회색 비니 이름은 김태민 로고 우울한 회색이었고 밝은 회색 양말의 이름은 추운 회색 양말이었다. 김현우 작가의 텀블러 이름은 문구와 음식이고 연두색 양말의 이름은 검정이었다. 이민희 작가의 로고가 박힌 자석의 이름은 찰싹딱이었고 목도리는 포옹 시리즈로 하늘포옹, 땅포옹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우주 작가의 검정색 양말의 이름은 무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6주차의 과정이었다. 사실상 로고를 만드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참여 작가들도 이 워크숍은 모든 시간을 꽉꽉 채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이 워크숍을 함께 참여하신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후기를 끝으로 과정 소개를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동대문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물건의 색상을 직접 선택하고 상인들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자수 가게까지 누비며 사장님과 직접 디자인에 관해 의논하는 모습까지 같이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시간은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던 작가에게 굿즈는 그저 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품의 영역이었는데 작가 스스로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경험을 해본 이후로는 이제 이런저런 자신의 그림을 골라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 감동했던 부분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작가의 선택과 이야기가 우선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출발하여 문제를 풀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고 즐거웠던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누군가에게는 실제 플리마켓에 나가보고 싶다는 의지를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캔버스 속 유일했던 그림이 이제는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준 워크숍이었다. 공간 공장 308 아트크루 과정 리뷰 서로의 공간을 두드리고 들여다보며 각자가 꿈꾸던 예술 세계를 현실 속에 펼치는 과정을 통해 너와 나랑 너가 함께 만들어간 결과 전시 와랑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설치와 철수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즐겁게 뚝딱거리던 우리들의 이야기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308 아트크루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걷어내고 공간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관계성으로
특정 공간을 비우고 채운다. 관람객과 다차원적 감각의 소통을 위해 장르와 소재에 제한 없이 공간을 빚어내는 7명의 예술가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명 티키타카의 의미를 먼저 되새기며 시작을 해보았다. 티키타카는 축구 전술 중의 하나로 원래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화의 합이 잘 맞아 주고받기가 잘 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한다. 전술적으로 축구에서 티키타카는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 공이라는 점이 선이되어 면적인 의미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원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4명의 작가와 30파라트크루가 이전에는 서로를 잘 몰랐지만 5주간의 만남 동안 한 팀이 되어 함께 갤러리 안에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말해주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다원예술 프로젝트의 결과전시 와랑이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전시 소개. 와랑은 5주 전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서 책상 한 칸만한 나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줍고 어색했던 시간들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참 어려웠던 첫 만남. 앞에 놓인 책상만치의 공간에서 그저 귀와 곁눈질로 쳐다보다 어느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시선이 마주치면 이내 고개를 잠시 돌리던 우리는 서로의 책상 그 앞 정도까지 우리의 공간이 어느새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들에는 웃음이 터집니다. 모두가 모여있는 만큼 더 넓어진 우리의 공간을 바라봅니다. 넓고 편안한 이곳에서 우리의 말씨들 또한 꽤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의 티키타카 공간 공장이란 이름으로 한 장소에 모여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나를 표현하는 시간에 대해 나눴고 소개된 너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그렇게 우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보라색 종이 위 은은한 라벤더 향을 담은 이야기를 쓰는 슐락. 수수께끼 안에 위트와 유머를 가득 담아내는 제주꾼 문고. 맨해튼의 푸른 공원을 산책하듯 진귀한 그림을 그리는 에릭. 수많은 캐릭터와 오묘한 예쁜 빛깔로 층을 낸 칵테일을 만드는 별. 그리고 30파라트크루가 만나 각각의 뚜렷한 색채를 가진 나와 너랑 나가 모여 이곳에 각각이 모인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전시의 포스터는 여러 가지의 색이 겹겹이 얽혀 섞여 있는 부분도 층이 나누어진 부분도 있는 바탕에 하얀 글씨로 와랑이라고 적혀 있다. 작품 및 작가 소개. 알콜몬스터의 바. 작가 김별이의 칵테일을 즐겨 마시는 일상의 모습에 만화적인 특징을 부여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2D와 3D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이질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2D 속에서 보여지는 작가 김별이의 색다른 모습과 알콜몬스터가 직접 만들어주는 달콤한 칵테일을 상상하며 관람하길 바란다. 김별이는 칵테일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찾고 음미하는 시간과 내면에 자리한 다채로운 세계를 크고 작은 낙서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벤더 밭에서 춤을 출 거야. 라벤더 밭에서 춤을 출 거야는 텍스트 향 공간의 영역이 합일된 설치 작업이다. 인간 사고와 사유의 투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인간의 감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향이 만나 최소한의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감각적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번 작품은 높낮이가 다양하게 설치된 큐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다.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라벤더의 향과 보랏빛 색감, 그리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작가 슐라의 연극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명, 검은 막을 사용하여 관람자에게 단순히 시를 시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닌 연극적 상상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라벤더 밭에서 한 소녀가 춤을 추고 있다.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길 바란다. 임대류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당사자 창작자. 주요 표현 수단은 언어를 매개로 한다. 저서로는 우리는 조금 다른 중력으로 걷는 사람들 공저가 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사업을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탐험하고 예술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즉흥 연극과 그림 그리기, 그리고 라벤더를 좋아한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얀색 종이 위 반듯하게 쓰인 글자를 보면 마치 하얀색 공간 속에 글자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못 찾겠다 꾀꼬리는 오늘만큼은 종이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꼭꼭 숨어버린 글자를 찾아보는 일종의 숨바꼭질이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하던 놀이 숨바꼭질은 보통 가위바위보와 같은 가벼운 게임을 통해 순례를 정하고, 순례는 눈을 가린 채 숫자를 세는 동안 친구들은 재빨리 몸을 숨긴다. 숫자를 다 센 순례는 이내 눈을 뜨고 여러 모양으로 숨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던 놀이이다. 10, 9, 8, 7, 6, 5, 4, 3, 2, 1, 땡. 글자들이 당신의 일상으로 숨어버렸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순례가 되어 곳곳에 숨겨진 글자를 찾아볼 시간이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을지. 김문일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시각에 의존해 관찰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시각적인 소통 방법을 작품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내면의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도전이자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매개로 작업을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움직이는 그림의 메시지와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임프로비제이션.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의 알을 깨야만 한다. 세상이라는 알을 깨려는 새의 몸짓은 투박하고 아직 어색하지만 그 작은 몸짓을 통해 하늘로 비상한다. 각기 다른 세상이라는 소우주를 구축하던 두 작가는 난생 처음으로 각자의 세상에 서로를 받아들여 보는 경험을 기록한다. 빈 캔버스를 통해 나라는 작은 우주만을 표현하던 두 작가의 공통점은 이내 두 작가의 시각 언어 교환의 장으로 치환된다. 이제 캔버스 한편의 상대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한 화폭에 서로의 조형 대화를 담아낸다. 다른 세상에서 본인의 세계만을 표현하며 살아오던 그들의 대화는 모든 만남의 처음이 그러하듯 조심스럽지만 때론 거칠고 솔직하지만 때론 투박하다.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평면화된 두 작가의 대화 과정의 기록은 하나의 거대한 녹취록이며 동시에 본인만을 표현하던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표현하는 신비망록이다. 조민규는 재료나 도구를 규정짓지 않는 추상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적 경험이나 순간의 느낌을 선과 면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긋고 지우고 덧 입히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존의 이미지는 지워지면서 새로운 느낌이 생성되지만 중첩된 묵직함이 있다. 이음과 14가지 색 손바닥. 308 초기 작중
철거 전 개봉동의 집에 손바닥을 찍어 지난 손길을 표현했던 작품의 의미를 가지고 와 디지털 작업으로 여기 모인 14명의 작가들의 손바닥으로 집 외벽에 찍는 듯한 형상을 구현해 내므로써 모두 이곳에 모여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모인 만큼 서로의 색을 띤 손바닥과 손바닥들이 중첩되어 섞여 색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다른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듯 혼자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진귀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이런 작은 기적을 체험해 본다. 308 아트 크루는 관람객과 다차원적 감각의 소통을 위해 장르와 소재에 제한 없이 공간을 빚어내는 예술가 그룹으로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걷어내고 공간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관계성으로 특정 공간을 비우고 채웁니다. 이번 전시는 참여자들의 이전 경험과는 달랐을 것이고 달라야 했다. 처음으로 전시에 참여해보는 청년도 이미 여러 번의 전시를 진행했던 청년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전시의 기획부터 설치와 철수를 경험해본 작가는 없었다. 굿즈 제작과 마찬가지로 전시 또한 작품을 준 뒤 갤러리에 걸려있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순서였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여지없이 의도적으로 모든 단계에 참여를 시키고자 했다. 우리의 전시는 계속된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다. 갤러리를 함께 탐방하고 도면을 통해 누구의 공간이 어디에 적합할지, 어떤 방향으로 각자의 공간을 꾸미면 좋을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주었다. 공간은 정해졌지만 어떻게 채워넣을지 갈피를 못 잡은 작가를 위해서는 함께 레퍼런스를 찾아보았다. 1안과 2안, 3안을 넘어 밤 11시가 넘도록 단톡방이 울려댔다. 어느새 우리의 공간으로 채워진 우리의 전시가 만들어졌다. 전시 오픈 직전까지도 우리는 함께 정리하였고 4일간의 짧은 전시 마지막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철수도 같이 하기로 했다. 전시가 끝나는 시간인 저녁 7시 모두 편한 복장으로 갤러리에서 다시 만났다. 누군가는 해체될 자신의 작업의 마지막을 카메라에 담고 누군가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제 손으로 만든 작품을 제 손으로 다시 해체해야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나는 한마디에 하나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사진과 포스터를 떼고 나사를 풀고 파티션을 해체하고 그렇게나 공을 들여 설치한 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의 미션이 더 남아있다. 바로 원복,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갤러리를 대관했을 때와 같이 하얗고 깨끗한 흠이 없는 상태로 돌려놓아야 했다. 바닥에 흐른 페인트 자국을 닦고 테이프 자국을 떼어내고 조명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던 흰 벽에 페인트 칠을 겹겹이 발라 하얗게 된 것을 확인 후 갤러리의 문이 닫혔다. 10월 17일 일요일 밤 우리의 전시 와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후기로 이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전시 전날 모두 모여 설치할 때가 제일 즐겁고 자유로웠으며 즐거웠던 순간이다. 단순히 작업을 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창작해갔다. 여러 명이 모여 협동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한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작업했다. 기획했던 일들이 구체화되고 설치되는 느낌이 정말 새로웠고 모두 협력하여 전시장을 꾸미고 완성되는 것이 생각보다 더 멋지고 대단하며 완성도 있게 되어 놀라웠다.
엉뚱한 생각의 티키타카, 엉뚱 상상, 과정 리뷰. 11명의 창작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소재의 점, 선, 면을 활용해 그려낸 영문 99자를 모아 가까이 보아도 예쁘고 멀리서 보면 더 예쁜 폰트, 티키타카체 완성기.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은 엉뚱상상의 레터빌런팀으로 폰트를 뿌리 삼아 엉뚱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을 펼쳐가는 활기찬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폰트를 읽고 쓰는 글자에 한정하기보다 만지고 감각하는 놀이의 도구로 확장하여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오감을 자극하는 색다른 폰트들을 기획 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타입 플레이하며 폰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표상할 방법들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글자의 기초 형태는 총 3단계로 나눠진다. 바로 점, 선, 면의 순서로 글자가 구성이 된다. 글자의 구성 중 점은 최초의 시작을 알리는 좌표와 도면이 되고 선은 좌표와 좌표를 이어 글자의 뼈대 및 기둥이 된다. 면은 형태가 잡힌 글자를 형상화해 살이 되고 그 구조를 완성한다. 이렇듯 글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계들의 형태와 유사한 물질로 글자를 재구축하였다. 영문 알파벳을 제작하려면 99자를 모아야 했고 서로가 하고 싶어하는 글자들이 겹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자가 맡을 알파벳을 정하였다. 바로 뽑기였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적힌 탁구공을 뽑아 해당 알파벳을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여 그리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은 점을 이용해 글자를 구성해보는 것이었다. 단추, 스티커, 폼포미, 자석, 동그라미 배터리, 붓을, 컵받침 등 생소한 재료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고 각자가 뽑은 글자를 완성하기 시작했다. 가지각색의 글자들이 탄생했고 과연 이게 진짜 폰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질문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는 몇 자를 완성했다. 두 번째 시간은 선을 이용해 글자를 그리는 것이었다. 지난번과 같이 탁구공을 뽑아 알파벳을 완성했다. 반짝이 수술, 지퍼, 벨트, 막대기, 케이블 타이, 털실, 테이프 등 상상도 못했던 재료들이 펼쳐졌다. 더욱이 신기한 건 같은 재료들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글자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짜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게 될지, 이게 정말 폰트가 될 수 있는 것일지 이번에도 그 궁금함을 해결하지 못했다. 면을 활용하는 세 번째 시간이 왔다. 장난스럽게 우리는 이제 글자를 만드는 공장에 온 것이라면 어스레를 떨며 자연스럽게 탁구공을 뽑고 재료를 가지러 간다. 새로운 재료들이 펼쳐졌다. 시트지, 타일, 인조잔디, 스티커, 보석, 천, 호일 등 형형색색, 그리고 다양한 질감의 재료들로 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점을 활용한 대문자 P가 어떻게 폰트가 되는지 예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며 변환 과정을 보여주었다. 나무 조각과 풀, 숲을 상상하며 만든 점으로 가득 차 있던 대문자 P가 단순화되더니 글자 하나로도 멋진 영문 폰트 P가 되어버렸다.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대망의 마지막 회차는 점, 선, 면을 다 사용하여 글자를 만드는 시간이다. 이때까지 썼던 재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거의 작은 문방구, 화방이 펼쳐졌다. 재료도 마음껏, 만드는 것도 마음대로 신이 났다. 다만 고민이 된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인지 이것도 저것도 다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일단 무겁게 안아들고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각양각색의 글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들을 가지고 가서 엉뚱상상에서 폰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몇 주 뒤 우리는 책 한 권을 우편으로 받았다. 티키타카라는 이름의 폰트가 완성이 되었고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려낸 종이 위에 알파벳이 폰트를 소개하는 도록이 되었다. 원본의 촉감을 다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전시장에는 각 참여자별로 알파벳 한 글자씩 3D로 프린트를 해 만져볼 수 있게 하였다. 김지민의 대문자 T는 단추, 스팽글, 스티커를 활용해 점의 요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대문자 T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단추들로 테두리를 만들어 그 안을 동그란 스팽글과 스티커로 채워 완성하였다. 김문일의 대문자 U는 시트지와 종이를 활용해 면의 요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대문자 U의 양쪽 기둥은 체스판처럼 흰색과 검은색의 정사각형이 교차되어 있고 U의 아래쪽 둥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U 모양이 두 기둥 사이에 다리를 놓듯 뿌려져 있다. 이경선의 대문자 Q는 털실과 세자, 막대 자석과 빵끈을 활용해 선의 요소를 이용하여 제작했다. 보들보들한 털 뭉치로 가운데가 뚫린 도너츠 모양처럼 만들어 Q의 삐침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 자석 2개를 붙여 동그라미 실뭉치 안에 5시 방향으로 끼워 놓았다. 세자는 Q의 실 안에 숨겨 놓았고 빵끈은 실뭉치 몸통을 2시 방향으로 빙 둘러서 완성했다. 김태민의 대문자 A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면의 요소를 이용하여 제작했다. 옆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잘라 징검다리를 만들듯 조금씩 다 떨어뜨려 A를 완성했다. 티키타카체는 라이선스 프리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만화작가 전지가 참여한 3회차는 만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동의 미학, 로드트리, 과정 리뷰, 청각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대화하고 교류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사물해킹을 활용해 각자가 생각하는 듣는다라는 의미의 경계를 넓혀보는 작품을 만들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들만의 진지하고 신중했던 퍼포먼스, 뉴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로드트리는 2인을 주축으로 예술의 영역을 넘어 도시생활자 모두가 도시를 벗어나 만나게 되는 우연한 관계를 뉴미디어 기반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아티스트 팀이다. 우리 모두 예술합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외쳤던 문장이다. 이 하나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는 것이 예술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한다. 진동의 미학은 2021년 청년 사업 중 유일하게 청각장애인 참여자들로만 진행된 과정이었다. 살다가 한 번쯤 소통이라는 것에 있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소통이 말과 말로 하는 것일까? 지난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퍼포먼스 예술계에 유명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작가의 그 예술가는 존재한다에서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1분간 서로를 바라보는 행위 예술을 펼쳤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음 관객을 기다리던 마리나의 앞엔 그녀의 옛 연인이자 동료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고 마리나의 눈에는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오고 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었으리라 생각한다.
진동의 미학에 참여한 작가들은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소리를 매개로 하지 않지만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각자가 표현해냈다. 조금은 어설프고 마구잡이식의 설치였지만 어쩌면 그들만의 서툰 소통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퍼포먼스 작품 소개. 이우주, 형형색색 보름달, 가변 크기, 아크릴 방구, 셀로판지, 거울, 앵글, 무빙 조명, 물. 2021. 물속에서 물고기는 소리보다 진동으로 감지한다. 가끔 스스로를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 바닷속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각자의 다양성이 있는 모습을 구현해 보았다. 조수민, 생매산, 가변 크기, 스피커, 앰프, 사운드, 조명, 나무, 여러 가지의 재료, 물. 2021. 생매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했던 장면에서 착안하여 제작한 노래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작품이다. 멀리서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진동 스피커를 활용해서 눈으로도 박자에 맞춰 노래하는 산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퍼포먼스에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엑스제팬의 위크엔드를 활용하였다. 박남이, 생명에너지, 가변 크기, 천, 스태핑 모터, 여러 가지의 재료. 2021. 들음으로써 음악 또는 그날의 분위기를 느끼는 청인에 비해 농이는 산이나 나무,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분위기를 느낀다. 이 작품을 통해 바람의 움직임과 촉감을 활용해 공간을 읽어내는 공간각의 시각화, 전기회로와 천이 만나 생명의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김은설, 물결치는 천장, 가변 크기, 여러 가지의 구조물, 진동 스피커, 앰프, 사운드 셀로판지, 조명. 2021. 눈으로 보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쳐다본 천장 석고보드 속 그려진 여러 가지 모양들의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다고 느꼈다. 파도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 네모나게 그려진 일정한 박자들까지 천장에 그려진 데이터를 분석해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며 느꼈던 소감이나 마지막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지 작가의 만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청년장애 예술가 양성석 관찰기록 만화.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만화작가 전지. 전지는 만화와 미술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공유하고 싶은 풍경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경기도 안양 구도심 붉은 벽돌조 다가구 주택에서 존재감 강한 이웃들과 일상 소리를 공유하며 애면들면 살고 있다. 관찰 기록 만화 준비한 건 여기까지를 그리기 위해 작가는 청년 사업의 워크숍 전체를 참관하였다. 그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추려내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색한 사이로 만나 어느새 헤어지기 아쉬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장면을 볼 때면 이상하게 뭉클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애정을 갖고 보게 되었다. 애정을 갖고 보니 그들의 반짝이는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담겼다. 2021년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 청년장애 예술가들의 반짝이던 모습이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작가는 보통 매운맛으로 인물을 그리곤 한다.
스스로의 그림 스타일이 조금 과격해서 실물과 매우 다르게 표현된 점에 대해 아주 조금 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관찰 기록 많아지만 즐겁고 유쾌한 우리의 우당탕탕이 그려지길 바라며 작가의 마지막 말을 전한다. 너와 나들의 티키타카를 위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계속 작업하고 협업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지켜보아요. 그리고 예술합시다. 이거 있구나. 이걸 159로 바꾸면 되겠네. 나 사진은 159로 이렇게 바꿔야지. 이것도 있어. 그럼 16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이거를 내가 160